당대표가 새로 오셨으니 새로운 어떤 변화를 위해서 우리 당대표께서 가지고 있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사무총장으로 드립니다. 일괄 사퇴 요구하셨다는데 거치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말씀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윤 대통령께서 대표님께 힘 실어보시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선은 당대표가 원안이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신과 인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벌어진 상황을 영상으로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사퇴 입장을 냈습니다. 속보로 보겠습니다. 자, 정점식 의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 시간부로 정책위 의장 사임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속보 계속 보겠습니다. 당 분열 막기 위해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이런 설명을 내놨고요. 다음 보죠. 당원상 당대표는 정책위 의장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 이거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네요, 지금. 당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면직시킬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러나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꺼내놓고 사퇴하겠다는 입장인 거예요. 하나 더 보죠. 다음 속보입니다. 당원상 임기 1년으로 규정돼 있다. 당대표 면직권 행사 불가하다. 자, 사퇴는 했습니다만 확실히 뭔가 앙금이 짙고도 무겁게 남아있을 거라는 걸 추정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지금요. 요 사퇴를 했습니다만 또 간단치가 않네요. 자, 그럼요. 지금 국회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뭐 저 역시 그런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그 전국민의 감시심사가 되고 뭐 어제 9시 그 주요 언론에서 계속 이 부분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제가 계속 고민을 하거나 유임을 하는 게 결국은 당의 합을 저해하는 결과로 갈 것에 대한 저로서는 그런 걱정이 있었던 거죠. 저 역시 지금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이 보직을 맡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아니고 원내대표님께서 간곡하게 함께 일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맡은 보직이기 때문에 그럼 이 자리 자체에 연연한 적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추가로 그러면 정책위의장 인선이 진행이 돼야 될 텐데 당대표한테 뭐 후보를 추천하시거나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자, 정점식 의장이 사퇴하겠다.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사임한다. 그러나 당대표는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면직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위의장은 당원상 1년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었으나 당 분열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겁니다. 당대표가 저를 자를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물러난 겁니다. 상황 요거 간단해 보이지 않은데요. 일단 이런 상황에 대한 조짐은요. 오늘 오전에 열렸던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의 그 자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정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다음 넘기겠습니다. 네. 예, 오늘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특별히 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릴 게 없어서 발언 안 한 것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일단 분위기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죠. 그리고 정책위 의장인데 뭐 정책에 관해서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안 했다.
그리고 표정에서도 여러 가지가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 최고위원회의 상황을 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최고위에서 발언을 생략했습니다. 오늘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자와 관련된 내용 좀 보죠. 여기 보시면 오늘 여기 보시면 뭐 여의도 연구원장 그다음에 조직부총장, 사무부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은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새로 임명된 신임 사무총장이 자, 당직자들 이제는 자진 사퇴 입장 밝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거에 따라서 임명직 당직자들이 불참했구나 이렇게 보였는데 당직자 중에 한 명인 정정식 정책위 의장은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발언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방금 전에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사퇴를 했으나 회의는 오전까지 참석을 했고 여러 가지 말을 봐서는 굉장히 불편한 신경을 지금 나타낸 건데요.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사퇴까지 일단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당대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사퇴를 했어요.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오늘 임명직 이제 당직자 3명이 다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나왔어요. 예. 사실 3명 안 나와서 본인도 안 나올 수 있죠. 안 나오는 게 또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어제 이미 다 일괄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굳이 참여를 하고 또 말을 안 했다는 것은 아마 어제 오후에 한동훈 그 대표와 정책위 의장 간의 면담에서 서로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진식 의원님이 그걸 행동으로 반대의 뜻을 좀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제 한동훈 대표와 정정식 의장이 만났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무총장이 당직자들은 사퇴 의사 밝히세요라고 한 게 그 뒤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한동훈 대표와 정정식이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는 사퇴해 주세요. 그러나 네. 정정식 의장은 왜요? 이렇게 된 겁니까? 왜요라기보다는 시간을 주세요. 이랬을 것 같고요. 시간을 달라?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 종일 좀 고민했을 것 같은데 지금 여론이라든가 당의 어떤 또 당원들 이런 이제 당원들의 민심 이런 것들이 자기가 사퇴하지 않으면은 이게 당과 정부의 분열로 보일 수 있겠다. 분열에 본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사실 정정식 의원님은 3선 의원이시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정책의장 한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3선 의원의 역량이 있으신 분인데 미처 발휘할 것들이 미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사실 억울한 면이 또 있을 거예요. 이제 어떤 친윤의 어떤 그런 목보다는 3선 의원의 역량으로서 하고 싶은 것도 있었을 건데 예. 그걸 펼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마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나왔다가 결국은 그 당심의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사퇴함으로써 당정 분열을 본인이 막아야겠다 그런 결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김성현 평론가. 네. 그런데 사퇴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당대표의 권한 얘기. 그러니까 당대표는 본인의 자리를 면직시킬 권한이 없다. 본인은 1년이 보장된 자리다. 네. 이건 불만 표시 아닙니까 이거는? 뭐 불만 표시이기도 하지만 예. 정치인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자기 희생적으로 결단을 한 거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측면도 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이유가 문제겠죠. 예. 이 이후에 이 상황 관리를 한동훈 저는 당대표가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동훈 당대표가 이거는 자기 희생적 결단이다 고맙다라고 좀 치켜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이거 갈등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예. 불만, 저 사람이 불만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양쪽에 또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3자의 입장으로 보면 예. 이거는 뭐 대단히 대통령실과 뭐 그 교감 하에 버티다가 결국은 압력에 이기지 못했다. 잠깐만요. 이렇게 모양이 좀 그 빠진다. 이렇게 좀 대통령실과의 교감이란 뜻은 대통령실, 곧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기를 원했다라는 겁니까? 김상희 평론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일관된 메시지 해석을 제가 여기서도 했지 않습니까? 혼자 외롭게 두지 마라. 이거는 다 당직을 맡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견제를 해라. 예. 뭐 이런 거였다고 제가 해석을 했었고 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제 회동을 한 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압박일 수 있다. 왜?
인사를 할 때 포용적으로 인사를 하라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포용을 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알아서 하라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예. 굳이 알아서 하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압박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또 해석을 했거든요. 뭐 이 방송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예. 그거를 또 보여준 게 오늘 아침에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모습 아닙니까? 회의에 참석하고 근데 발언 얘기는 안 하고. 마이크 꺾고서 불만의 어떤 침묵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 이준우 의원님 말씀대로 결국에는 이렇게 가면 예. 공멸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전면 갈등으로 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누군가를 추천했는데 예. 만약에 의총에서 추인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63%의 압도적인 당심과 민심의 지지를 받은 당대표가 예. 졸지에 허수아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사실상의 탄핵 당한 거와 마찬가지 상태가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 속에서 주변에서 또 이제 지인들도 좀 압박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뭔가 매듭은 지어졌으나 뭔가 불만과 갈등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요, 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했죠. 그게 오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서 저녁 가까이 무렵에요. 다른 만남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이겁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진석 실장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유임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유임시키는 게 낫다. 한동훈 대표는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요,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마이너스 정치하지 말고 끌어안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전한 거다. 그리고 이거는 윤심과는 관련이 없는 거다. 그냥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이 온 거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저 비서실장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 전에 있었던 그날 오전에 있었던 윤한 회동, 이 발언이 알려졌잖아요.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시 발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당직 개표는 당대표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해죠.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서 한 대표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하다. 당직은 대표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폭넓게 포용을 또 해야 됩니다. 자, 이거였어요. 소정욱 변호사.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뜻은 뭐라고 보이십니까? 지금 이 결과가 끝났어요. 지금 정책위 의장의 사퇴까지 나왔습니다. 이걸까지 감안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뭐였습니까? 뭐 저는 정점식 의장을 이게 꼭 유임식이라 이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론적으로 그 폭넓게 포용해서 쓰고 예. 재량껏 해라.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저 대통령 말 중에 정점식이 유임식이라 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왜 그걸 이렇게 마음대로 확대 해석을 합니까? 그냥 대통령 말 그대로 그냥 포용하고 원칙대로 그냥 재량껏 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요, 그 말씀 포용해라면 이게 정점식을 꼭 포용해라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알겠는데 그럼 이게 그제 현상이었죠? 그런데 예. 어제하고 오늘까지 이틀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한동훈 대표는 정정식 의장을 뭐 면직시키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정정식 의장은 자진 사퇴를 지금 밝혔지만 어제하고 오늘 오전까지는 아무 입장이 없었어요. 이거는 왜 시간이 걸린 겁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 임명직하고 다른 게 절차가 법에 정책위 의장은 이제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그다음에 의총의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 규정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무리하게 해임식이 면직식이면요, 상당히 그 당도 분열될 뿐더러 의총에서 이제 추인이 부결되면 어떻게 당이 모양새도 이게 당도 문제지만 한동훈 대표도 이게 처음부터 바로 완전히 레임덕처럼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독대를 했잖아요. 만나서 좀 이게 출구를 열어준 거죠. 예. 스스로 이제 좀 사퇴할 수 있도록. 예. 저는 제가 이게 당헌을 많이 면밀하게 검토해봤는데 예. 원래 당헌이라는 게 그 좀 모순되는 규정들, 좀 이게 체계적이 안 맞는 규정들이 많아요. 우리 헌법처럼 이게 아주 정교하게 안 돼 있습니다. 서로 유리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그냥 관행과 상식이 중요한 거예요. 순리. 예.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황교안 대표 때도 30몇 명이 다 사퇴했어요. 그렇죠. 일괄. 당대표가 바뀌면 보통 다 사퇴를 합니다. 이런데 정치직에 임기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우리 검찰총장 2년도 정권 바뀌면 이게 사표 내는 것도 있는데 이런 당의 정직에 딱 임기를 지킨다? 정치행에서 그게 규정대로 다 됩니까? 따라서는 순리대로 이제 결정을 잘했고요. 예. 이제 더 이상 갈등이 커지면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신 동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정정식 의장의 말이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 사임 의견을 한동훈 대표에게 어제 오후 2시에 들었다. 아, 그럼 어제 오후에 면담을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사퇴해달라는 얘기를 꺼내놨다는 거예요. 오늘 밝혔습니다. 다른 속보 또 보죠. 당대표 측근의 말에 따라서 거치 결정할 것은 아니라 판단했다. 어제 사무총장이 사퇴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내가 사퇴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해서 고민에 시간이 걸렸다. 이 뜻 같기도 하네요. 이런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의도했던 바는 뭘까요? 정점식 그냥 앉혀라 이거죠. 저는 30일 회동에 정진석 비서실장 옆에 배석했다고 그러지만 끝나고 나서 자세한 설명 안 했잖아요. 하루 지나서 저런 얘기들이 다 쏟아져 나왔잖아요. 도대체 불러서 뭔 얘기했을까? 첫날 나온 바로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그 두 가지 그 얘기 하려고 지금 불렀단 말이야?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 정점식이라는 정치인이 삼선 의원이라면서요. 정책위 의장이라며. 그런데 그 정점식 의원이 지금 5시 직전까지 보여준 행동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인을 계속 보고 전전긍긍 했구나. 저는 이번 사태에 정점식이라는 정치인의 입지가 너무나 좁아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검사 출신 후배라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 한마디 듣고 새로 63%의 지지를 받고 된 당대표 에게 몽리 부리는데 그 한 개의 고리 아니에요. 이 고리 하나를 가지고 저는 윤 대통령과 참모들이 정말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닐까. 물론 이건 정황을 놓고 제가 분석해보거나 추측을 하는 겁니다. 다들 부인을 하겠죠. 그러나 이번 일로 윤 대통령은 당의 주도권 내지는 당의 지렛대를 쥐려고 했던 그거에 굉장히 상처를 지금 입은 결과로. 그러면 이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이 양보 또는 약간 밀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여론에 지금 확실히 밀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아이템으로 다뤘을 정도로 잘못하면 한동훈이라는 당대표를 지금 엄청나게 흔드는 거 아니야? 누가? 윤 대통령과 친윤 세력이 지금 예의주시했잖아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사소한 일 하나를 가지고 이걸로 뭔가 지렛대로 삼으려고 한 거였나? 그건 윤 대통령과 참모들이 잘못 판단한 거 아닐까? 왜냐? 아까 서정욱 변호사나 우리 이진우 의원처럼 국민의힘에 관여를 하는 분들도 아주 객관적으로 그동안에 도의적인 또는 관행적인 여러 가지 지적들을 했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제3자들이 볼 때에도 전당대회 시간 열어가지고 63% 지지 얻은 당대표가 정책위 의장이라는 거 하나 인선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전전긍긍하게 만들어?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런 시중의 여론을 그나마 하루 이틀 만에 빨리 간파하고 어떻게 보면 항복을 하는 아니면 양보를 한 게 그나마 전 나은 판단이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퇴 입장을 발표한 정점식 정책위 의장 내용을 속보로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그 목소리가 방금 나온 목소리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무총장께서 공개적으로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사퇴하라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원내대표와 상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정정식 의장이 본인이 이제 물러나겠다.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물러난다. 이것도 심상치 않아요. 본인 자리가 물러나는 것이 당의 분열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상황이 굉장히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요. 본인이 맡고 있었던 이 정책위 의장이란 자리, 한동훈 대표가 면직 권한 없습니다. 당대표 권한 아닙니다. 그리고 1년 보장된 자리지만 제가 물러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놓은 거예요. 이준우 의원. 이게요, 지금 얼마 전에 만찬도 있었고요. 그다음 비공개 회동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른바 윤한 관계가 개선되나 보다 이런 전망과 분석 많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요. 이거 다시금 갈등이 불거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상황. 일단 갈등이 불거졌지만 예. 더 큰 갈등은 막는 선택이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정책위 네네. 의장의 사태가. 네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당 대표가 이걸 본인 입으로 말한 건 어제 처음 말한 거거든요. 그 주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정정식 정책위 의장한테 음으로 양으로 계속 압박을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의원실에 연락도 전화도 많이 하고 또 핸드폰 연락 문자 폭탄도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버티고 갔으면은 아마 한동훈 당 대표가 정책 의총을 열어가지고 이거를 안건을 올리지 못했을 거예요. 거기서 아마 논의가 이어지거나 아니면 뭐 끝장 토론을 보자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게 한동훈 당 대표 리더십에 바로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 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었을 건데 예. 아마 정정식 정책위 의장은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정 분열의 핵심 주인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심적인 부담이 가장 컸었고 더 큰 분열을 막는 거는 내가 여기서 물러나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허니문 기간을 내가 빠짐으로써 만들어준다 그러면 본인은 희생하겠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정식 정책위 의장이 사퇴 발표를 하기 전에 오전 상황이었어요. 지금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조정훈 의원 약간 대척 관계에 있다라는 평가를 흔히 받거든요. 오늘 각각 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른바 친한과 친윤의 입장이 반영된 걸까요? 일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기한이라면 최대한 빨리 해야 지금 전당대회 끝난 지 좀 제법 됐잖아요. 빨리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는 당위를 갖고 빨리 준비하고는 있어요. 의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보고 충분히 판단하시고 고민하실 시간을 좀 드리고요. 사퇴해라라는 압박의 뉴스가 뺄셈 정치로 보여질 가능성이 너무 크다. 국회가 여야 협상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당에서 삼선 의원 정점식 정책의장이 내 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이걸 바꿔야겠다. 이거는 뺄셈 정치잖아요. 김성현 평론가. 네. 이거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이게? 일단은 그 구조는요 굉장히 지속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구조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돼요. 예. 근데 구조가 만들어진 다음에 행위는 포용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이 희생적 결단을 해주셨다, 큰 결단을 해주셨다 이렇게 지켜 세워줘야죠. 예. 왜냐하면 이미 구조는 자기가 가져갔잖아요. 근데 구조를 가져갔는데 끝까지 물러난 사람을 밟으려고 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한테도 그 자질 논란이나 인성 논란으로 또 번질 수가 있어요. 일단 이거 수습하는 거다. 잘했다. 그렇죠.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커 보이죠.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지금부터 구조와 이 제도는요 본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더라도. 김상현 표 잠깐만요. 지금 이 정정식 의장 사태와 관련돼서 속보 사진 들어왔는데 저 사진 좀 봐주세요. 오늘 기자회견에 저 시계를 차고 왔답니다. 대통령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 시계, 윤석열 대통령 시계를 차고 온 거예요. 근데 저게 또 언론들의 카메라에 잡혔어요. 저 시계를 차고 사퇴하겠습니다. 그런데 당대표
면직권은 없거든요. 이 얘기를 꺼내놓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기 본인은 오전에는 예?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착용하는 것까지도 그 자신의 감정이 좀 담겨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 감정을 눌러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저는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저 참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 기대를 좀 많이 했던 정치인인데 이 정정식 의원이 사의를 표명해 달라는 게 뺄셈의 정치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식의 사고라면 앞으로 변화는 없어야 돼요. 변화하는 모든 게 뺄셈의 정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해 주시듯이 특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듯이 먼저 사의 표명을 했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거 유임시키는 게 당의 어떤 포용이나 어떤 화합에 좋지 않겠냐? 그 후에 의견을 전달을 했다면 한동훈 신임 대표를 되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틀릴 수는 있지만 유임시키라는 압박이 먼저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의를 먼저 표명했다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훨씬 더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 조정훈 위원장의 저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하수들이 많구나 대통령 주변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 뺄셈의 정치 말씀 이제 하셨었는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요, 본인이 공식적으로 나서 가지고 나는 정경식 정치의장을 같이 간다라고 입장을 많이 밝혔다, 먼저 제안을 했다 그러면 어땠을까 하는 그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조정훈 의원은 아마 덧셈의 정치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뺄셈 정치가 보이는 거지. 그것도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그러면 더 큰 리더십과 더 큰 한동훈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아니 국민의힘에 계신 분이 저렇게 얘기한다면은 저는 한쪽 편에 너무 쓰셨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을 해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원외예요. 정책위가 메시지가 나오면 바로바로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 사람이어야죠. 근데 외부에서 볼 때도 친윤이고 그다음에 불편한 관계다 이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한동훈 대표한테만 그런 걸 바란다면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지금 정책위 의장이란 자리요. 과거에 당대표가 바뀌면은 사실은 임기와 상관없이 사퇴하고 교체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앞선 국민의힘 당대표 때도 다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뭔가 진통 속에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단순히 한동훈 대표의 자기 사람을 정책위 의장으로 앉힌다. 이 문제도 있지만요. 최고위원 구성에서 누가 친한계냐 친윤계냐 누가 다수를 점하냐 문제도 역시 이 자리와 관련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정리가 된 겁니다. 사퇴하기로.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이른바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인물들로 최고위원회의가 다수를 점할 수 있다. 이 상황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일단 이 한 가지 잘 두고 진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곧 만나게 될 또 다른 사안이 있습니다. 총선 백서 발간입니다. 전당대회 전에 발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갖고 얘기가 있었다가 결국에는 전당대회 이후에 발간하게 됐거든요. 근데 발간 시점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목소리, 방금 나왔던 조정훈 의원이 총선 백서 TF 위원장 맡았잖아요. 오늘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백서 언제 나옵니까? 지금 가제본 만들고 있고요. 최고위도 구성되고 가제본 나오고 그러면 이제 최고위에 열람, 공람 의결하고 이제 세상의 빛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혼자 쓴 것도 아니고 10여 명 넘는 당 내외 전문가들이 쓴 거고 이분들이 의결한 보고서를 정무적 이유로 수정하지는 않으리라 짐작합니다. 자, 이 백서에는 총선에서 참패한 이유를 담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한동훈 대표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책임 얘기가 많이 포함됐을 것이다. 이게 보통의 전망이었거든요. 자, 전당대회 전에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입장을 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선 백서에 관여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들을 보시면요. 이건 그냥 총선 백서를 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을 노골화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저는 전당대회 공정성에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에 있어서 이 전대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분이 계속해서 그 중립의 선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윤경호 소장님, 이 백서 곧 발간된다는데 이거 발간되면 분명히 책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을 거거든요. 이거 발간된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 책임에 대해서 모르는 국민이 있나요? 이를테면 정파적인 관점에 따라 이미 다 결론 난 거 아니에요. 우선 대통령 책임 정말 컸다. 왜? 영부인 뭐 등등등등 뭐 디올백 그다음에 뭐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그다음에 기타 뭐 그리고 불과 한 100여일 정도 완장 지명직 완장 차고 온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근데 지금 백서가 새로 나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이거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건가? 국민의힘이 4년 후에 치러야 될 총선에 그때는 4년 전에 이렇게 참패를 당했는데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못한 걸 제도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서 다시 그런 쓴맛을 보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나오는 백서라면 지금 나오든 1년 후에 나오든 조금 더 다져지고 조금 더 정교하게 나오는 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총선 졌어요. 비대위 만들어요. 그리고 전당대회 치러가지고 새로운 대표까지 이미 다 뽑아버렸잖아요. 지금 백서를 내본들 그걸 가지고 지난번 총선에서 졌던 이유를 다시 꺼낸다. 그 책임을 다시 묻는다. 이거 서로 맞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백서 운운하는 거 이건 이미 배 떠난 다음에 나온 거라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저기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컸다. 윤 대통령 책임은 제로다라는 억지 소리를 하더라도 전 그게 그렇게 파장이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저런 백서를 겨우 이거 만들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시간을 끌었어라고 혹시 조롱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일단 손정욱 변호사는 이 백서가 발간 뒤에 별다른 주목이나 반향이 없을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보십니까? 아무도 이게 안 읽을 것 같은데요. 아무도 안 읽을 읽는다. 것 같아요. 저도 안 읽을 것 같아요. 이미 당원들이 전당대회까지 해서 다 신임을 했잖아요. 책임 다 감안해서 전당대회 했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책임을 묻습니까? 제가 이번에 대선 패배 있잖아요. 민주당. 이재명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백서가 민주당도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민주당은 백서 발간했어요. 우상호 의원이 대표를 했는데 패배 1번 원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이래 돼 있더라고요. 이건 누가 관심 가지고 이게 누가 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이 잘못되면 앞으로 이게 민주당이 어떻게 고쳐나갑니까? 저는 저 백서 내용을 제가 안 봤지만 이렇게 늦게 백서의 대표적인 게 저는 징비록으로 보거든요. 옛날에 서해 유승용. 근데 임진왜란 끝나고 바로 이게 준비를 위해서 썼는데 그게 병자호론 지나서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병자호론 다 지나갔다? 지금 이게 전당대회 다 끝나고 놓았잖아요. 처음에 패배해서만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그때 완전히 떠들곤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정쟁 소재화됐지 저는 뭐 아무 관심도 없이. 그러면 이게 왜 전당대회 전에 발간이 못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정파적으로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뭐 한동훈 대표 유리하냐 불리하냐 책임서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못 낸 거 아닙니까? 결국요 저 백서는 이제 뭐 도서관에 그냥 몇 건 꼽혀 있겠지만 저 아무도 안 보는 이런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게 그냥 쓰레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이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관련돼서 백서를 내야 되는데 그게 병자호란 끝난 뒤에 나왔다.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어요? 김상익 평론가. 이 백서는요.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건 그냥 쓰레기입니다.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책임이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 신임 당대표의 책임도 거기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 부분은 있어도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아플까요? 이미 나오면서 그 비난을 다 받으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미 당대표로 선출도 됐고.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의 책임은 기록이 별로 없고 한동훈 당대표의 책임만 기록이 많이 돼 있다.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아, 이건 의도가 있는 총선 백서가 맞았네. 예.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는 한동훈 대표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오히려 키워주는 예. 총선 백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정책위 의장 자리를 놓고 며칠 동안 굉장한 신경전과 뭔가 진통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그리고 그 사이에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뭔가 회동을 하는 모습까지 굉장히 분주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방금 전에 정책위 의장 스스로 사퇴하겠다. 다만 당대표는 면직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뭔가 상당한 뒤끝을 남기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서 얘기도 좀 나와서 전해드렸고요.